관광이 목적이든 유학이 목적이든 아니면 취업이 목적이든 대한민국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한국어는 생소한 언어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어는 서구인들에게는 배우기 까다로운 언어입니다. 가치관 자체도 서양과 많이 다르고 어순도 다르니까요. 그러나 처음 방문한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기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장기 마스터 플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은 전 세계의 어느 문자보다도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발명하신 훈민정음은 28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1만 개 이상의 글자를 표기할 수 있으며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한글 이외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으로 함께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반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한글을 놔두고 영어나 다른 언어로 표기된 음식 이름이나 지명을 읽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영어 없이, 중국어 없이, 일본어 없이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인간의 망막에서 색을 인식하는 추상세포는 세 가지 색인 빨강, 녹색, 파랑을 감지하고 우리의 뇌는 저 세 가지 색을 조합하여 수십만 가지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글은 5개의 자음과 3개의 모음을 가지고 1차 조합을 거쳐 현재 사용되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만들었고 이 24개의 자모를 가지고 수만 개의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멜빌 벨은 1867년 음성 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보이는 음성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듭니다. 이것은 언어를 발음할 때 목, 혀, 입술의 위치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호로 구성된 음성 표기법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알렉산더 멜빌 벨이 한글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와 같은 발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대왕께서는 왕이 되신 지 25년 만인 서기 1443년 본인이 직접 백성들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를 만드셨고 3년 후인 1446년 문자를 해설한 책 훈민정음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만들어진 글자는 자음 17개, 모음 11개로 총 28자를 만들었지만 이 중 현재 사용되는 글자는 24개입니다.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를 기록하는 알파벳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배우기가 쉽지 않은 언어이지만 한국어를 기록한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대왕께서 처음 만드신 한글의 자음 17개 중 현재 14개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 중 기본 글자는 5개이며 나머지는 기본 글자에 획을 추가하여 확장된 글자입니다. 모음은 기본 글자 3개이며 이것을 각각 결합하여 총 11개의 글자를 구성하는데 현재는 이 중 10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와 같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하나의 완성된 글자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글 24개 중 단지 8개만 익힌다면 나머지는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기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인 것입니다. 자음의 기본 글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 잇몸을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이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인 기역에 획을 추가하여 키역이 만들어졌으며
기역과 키역의 발음은 구글 크롬의 G, CH와 같은데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가와 카로 발음합니다. 혀소리인 니은에 획을 추가하여 각각 디귿, 티귿, 리을이 만들어졌고 발음은 넥스트, 데스크, 테스트, 라스트의 N, D, T, L과 같은데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나, 다, 타, 라로 발음합니다. 입술소리 미음에 획을 추가하여 비읍과 피읍을 만들었고 발음은 마블 브랜드 파워의 M, B, P와 같은데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마, 바, 파로 발음합니다. 이소리 시옷에 획을 추가하여 지읒과 치읒을 만들었고 발음은 세인트 존 챔피언의 S, J, CH와 같은데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사, 자, 차로 발음합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에 획을 추가하여 히읗을 만들었는데 이응은 처음 발음될 때는 발음되지 아니하며 받침으로 쓰일 때만 NG로 발음되고 히읗은 야후에서 H와 같은데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히읗은 하로 발음합니다. 모음의 기본 글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든 아, 으, 이 세 글자입니다. 하늘을 본떠 만든 아래아와 땅을 본떠 만든 으, 그리고 사람을 본떠 만든 이의 세 글자를 각각 결합하여 11자를 만들었으나 현재 아래아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음은 땅과 사람을 형상화한 글자의 상하, 좌우에 하늘을 형상화한 글자를 첨자하여 글자를 만듭니다. 즉, 의의 위와 아래에 아를 첨자하여 오와 우를 만들고 이의 좌우에 아를 첨자하여 아와 어를 만듭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아를 두 번씩 첨자하여 각각 요, 유, 여, 야를 만듭니다. 이러하여 기본 글자 두 자와 확장된 글자 8자를 합하여 총 10개의 모음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발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입니다. 한글은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을 한 세트로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자음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음인 기역에 기본 모음인 아를 결합하면 가입니다. 여기에 받침 기역을 추가하면 각이 됩니다. 영어로 각을 표기한다면 GAK 또는 GAG일 것이나 한글은 가기역이라고 쓰지 않고 한 글자로 조합하여 각으로 표기합니다. 이 표기법에 익숙해진다면 훨씬 빠르게 읽고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음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의 좌측 또는 자음의 하단에 자리합니다. 즉, 모음이 아, 야, 어, 여, 이인 경우는 자음의 좌측에 위치하여 가, 갸, 거, 겨, 기로 표기하며 모음이 오, 요, 우, 유, 으인 경우는 고, 교, 구, 규, 그로 표기합니다. 디귿에 오를 붙이면 도라고 쓰고 도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기역을 붙이면 독이 되며 독이라고 읽습니다. 두 글자를 붙여서 독도라 쓰며 독도라 읽고 이는 한국 동해바다에 있는 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크롬을 한글로 어떻게 적을까요? 구글 크롬이라고 표시합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동일한 글자가 다르게 발음될 때도 있지만 한글은 발음 기호가 같아서 한 글자는 오직 하나의 음가와 대응하기에 언제나 발음이 같습니다. 따라서 들리는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적힌 글을 읽는 것으로 다시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오선지에 표시하고 연주자가 그것을 음악으로 연주하듯이 한글은 오선지에 표시된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자음 14자에서 추가로 확장된 자음이 5자 있으며 이는 자음을 2번 겹쳤습니다. 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의 5글자입니다. 기본 모음 R을 붙이면 각각 까, 따,
빠, 싸, 짜로 발음합니다. 모음은 10개의 기본 모음과 이 기본 모음을 토대로 11개의 이중 모음을 추가하여 총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총 40개의 자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이중 모음 11개는 에, 예, 에, 예, 와, 왜, 워, 왜, 위, 의 입니다. 받침에는 기본자 5자와 획을 더한 글자 9자에 더하여 추가로 13자를 쓸 수 있는데 자음 2개를 붙여놓은 글자들이며 총 27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침에 쓰이는 27개의 자음에 대한 소리값은 7개로만 발음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